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학가릴리입니다. 사학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확률 높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재진의 사항관리를 구독해주고 계신데요. 벌써 구독자분 5만 2,900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정보들 전달해 드리면서 6만 명, 7만 명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항상 저는 말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통해서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2023년도 이 세 개만 봐도 우리가 수익을 보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세 개의 자료집을 항상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 AI 그리고 삼성 로봇 그리고 2차전지까지 해서 세 개의 자료집인데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왜 2차전지 섹터는 10배 이상 성장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 하이니켈 기술과 파우치형 기술이 도대체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2차전지 시장을 지금 좌우할 요인인 광물 의존도 그리고 미국의 법안 등 핵심적인 내용들을 싹 다 정리해 놨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정리해 놨습니다. 해당되는 내용들이 포함된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AI 로봇 그리고 AI주 로봇주 그리고 2차전지까지 싹 다 정리해 놨으니까 우리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는 무료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 반대매매에 급락한 포스코 홀딩스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포스코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들도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바로 에코프로의 주가 폭등입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유망한 기업이었고 투자 자금들이 계속해서 몰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숏 커버가 계속되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단시간 안에 폭등했습니다. 최근 쇼트 커버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물량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차익 매물을 맞으면서 잠시 급등 뒤에 조정을 받았고요. 다시 장중 100만 원을 넘기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지 하락세가 나올지 의견이 많은 현재 시점이죠. 현재 제가 이런 단기간에 이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급등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차익 매물이 나왔고 그 이후에 횡보하는 모양새다라고 설명이 드렸죠.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쏠림 현상은 잠시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직전에도 쇼커버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강하게 급등했을 때 이후에 한 두 달 동안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쉬어줬었거든요. 이번에도 추세 상승을 넘어서는 상승 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쇼커버가 일어나면서 이런 급등세가 나왔으니 단기적으로 한 두세 달간은 한두 달간은 쉬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점은 뭐냐면 이 공매도 세력이 이동을 했습니다. 바로 어디로? 포스코 홀딩스로요. 에코프로는 공매도 잔고가 급감했습니다. 왜? 쇼커버가 터졌으니까. 그죠? 근데 이 공매도 잔고가 어디로 이동했어요? 포스코 홀딩스로 이동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잔고가 4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의 매도 리포트 때문에 이런 공매도가 양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2차전지 변동성이 다소 잠잠해진 현재 시점에 공매도 폭탄에 또다시 포스코홀딩스가 급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돌고 있죠. 실제 차트상으로 보시면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량은 7월 말이 될 때 쭉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지금 현재 공매도 잔량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공매도량이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공매도 잔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지금부터 폭락하거나 뭐 급락이 되게 심하게 나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에코프로가 이 공매도를 이겨내고 주가 상승이 나왔듯이 포스코도 해당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강한 주식이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왜 포스코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공매도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뚫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가 최근에 왜 매력적으로 올라갔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례대로 볼게요. 첫 번째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요, 그냥 적당히 상승하는 게 아니라 폭등하고 있어요. 실제 어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죠.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 2030년도까지 25조 원 가치가 전망이 됩니다. 스카이 퀘스트는 2일 보고서를 통해서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30%씩 성장해서 2030년도에는 대략적으로 2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만입니다. 전기차 시장까지 하면 더욱더 크겠죠.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서 북미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승용차 부분의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주요 기업은 테슬라,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BYD 등 기업이 꼽혔습니다. 네, 여기서 뭐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BYD 중국 기업은 실패하겠죠. 미국 정부 전기차 판매 비중 지난해 5.8%에서 2032년도 67%로 증가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발표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역시나 든든하게 성장할 시장은 역시나 이 전기차 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미국 주도에서 성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일단 그래서 포스코가 최근에 2차전지로 굉장히 큰 재미를 보고 있죠. 앞으로 더욱더 본격적인 매출을 낼 예정인데요. 미래 전망이 너무 밝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포스코가 유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한국의 배터리의 독점인데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이 아무리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해당 시장을 차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배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한국, 중국, 일본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중국 같은 경우 거의 배제되다시피 했죠. 지금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CATL인데 CATL과 BYD인데 사실 이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싸움인데요. 거의 뭐 기술력적으로 한국이 그냥 씹어 먹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방법은 단기간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로 번지는 미중 무역 갈등.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덧쳤냐? 바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최근에 패권 싸움 중이죠. 미국의 자리를 중국이 위협하게 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배터리로 확산될 분위기입니다. 올해 3월 마크 루비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보조금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보조금을 전기차 구매할 때 주긴 주는데 한정적으로 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국 이외의 공급망을 확보한 배터리 기업이 독식하는 구조가 나와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도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원재재를 들여올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상 이 미중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 개의 기업 국가들 중에서 중국은 탈락하게 됐고요. 일본하고 한국인데 이들 중에서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씹어 먹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진짜 미국 위주의 전기차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중국의 보조금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중국 2023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면 폐지. 그래서 2022년도에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중국에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자동차 구매가 있었거든요. 전기차 구매. 왜? 보조금이 있을 때 혜택을 받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전기차들이 잘 팔렸었습니다. 근데 보조금 혜택이 끝나고 나면 이 판매량은 역시나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뭐 영향은 뭐 미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요. 여태까지 중국의 전기차 고속 성장에는 이런 배경적인 정책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그 고속 성장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어왔던 거지. 사실 이런 보조금 혜택이 빠져버리면 고속 성장은 힘들어 보입니다. 성장은 계속해서 하겠지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은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만 지급했고요. 그로 인해서 고속 성장에는 악재가 꼈다. 중국 중심에서 미국 중심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공격적인 미국 투자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사실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 배터리 업계의 경쟁자는 사실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독식하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중에서 배터리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챙길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그나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코라는 거죠. 포스코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진 기업입니다. 정확히는 중국을 제외한이라고 적으면 좋겠죠.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을 가진 기업인데요. 포스코 홀딩스 국내 최초 아르헨티나 염호 기반 2차 전지용 리튬 만든다. 이제 아르헨티나의 염호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은 한국에서 포스코 홀딩스밖에 없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5,900억 투입해서 인도네시아에 니켈 공장 신설 국내 최초다. 물론 뭐 인도네시아에는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공급을 받기 위한 구조를 짜고 있긴 한데요. 사실 남미 지역하고 지금 현재 아시아 지역의 두 개 다 핵심 거점 지역에 이 광물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소재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과 지위를 가진 기업은 포스코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점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미국 배터리 소재에도 탈중국, 그래서 탈중국의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딱 나왔죠. 남들은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을 못하는데 얘네는 독점적인 공급망을 가지게 되면서 생산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남들이 시장을 차지하지 못할 때 시장을 전부 먹어버려야겠죠. 소재 사업을 확대를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생산 목표를 과감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 매출 62조 목표라고 하죠. 2차전지 산업 초기에 소재 사업 집중 투자로 글로벌 시장 선점, 특히 향후 3년간 그룹 전체 투자비의 46%를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3년간 누가 아무리 봐도 2차 전지는 너무 먹을 게 많아 보여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3년간은 걱정 없어 보입니다. 2026년 이후 본격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익이 창출되기 전까지 주가가 잘 갑니다. 보통 이 기대하는 실적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반영되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하는 지속적인 가능한 사업 모델. 사실상 뭐 이게 친환경 사업이라는 건데 이런 친환경 사업을 이어가게 되면요. 국가의 제재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생산량도 엄청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000지 소재 분야에서 목표치를 이야기했는데 리튬 생산력 42만 3천 톤, 매출 13조 6천억 원, 고순도 니켈 24만 톤, 매출 3조 8천억 원, 리사이클을 통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7만 톤 생산 능력 확보, 매출 2조 2천억, 양극재 100만 톤 체제 구축, 36조 2천억 원, 음극재 37만 톤, 5조 2천억 원, 차세대 소재 9,400톤, 그리고 2030년도까지 총 매출이 62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 독점적인 공급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같은 기업이 전 세계 어딜 찾아봐도 거의 없다. 거의 여러분들 한 손에 꼽습니다.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게다가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까지 생각해 보면 포스코는 거의 일일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돈을 안정적으로 미국 중심의 전기차 성장이 이를 때 그냥 쓸어 담을 수 있을 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바로 뭐냐? 한국의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은 저평가 구간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은 금리 인상을 시켰습니다.
특히나 유럽, 영국, 미국은 굉장히 급속도로 금리 인상시켰어요. 일본은 너무 예외니까 제외시켜 버리고요. 이 선진국들 위주로 금리를 인상시켰는데요. 한국은 금리 인상시켰어요? 못 시켰죠. 동결한 지 꽤 됐어요. 3.5%에서 같이 올리다가 3.5% 멈췄습니다. 왜? 더 이상 올리면 국가의 부채가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터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측면 하에 3.5%에서 금리를 인상을 멈췄습니다. 나머지 미국도 올리고 유럽도 올리고 영국도 올리는데 한국만 못 올린다?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똑같이 그냥 한국 은행에 넣어두는 것과 미국의 은행에 넣어두는 것 비교만 해봐도 2%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2% 차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투자 자금들인 수백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엄청난 투자 자금을 생각해 봤을 땐 2%는 굉장히 큰 퍼센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금리 차이로 인해서 한국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라는 건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보셔도 아시는데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정확 그래도 1,100원대는 왔다 갔다 했어요. 1,100원대, 1,200원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를 얻기 위해서 1,200원을 주거나 1,100원을 주거나 하면 1달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1,300원이나 100원이나 더 줘야 1달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그냥 돈만 넣어놔도 까딱 잘못하면 환율이 문제가 되면서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환율적인 그 금리의 차이로 인한 환율적인 문제, 환율적인 문제는 사실 그보다 더 다양한 것들을 반영하긴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는 거니까요.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환율이 올라가는 시기도 미국의 금리 인상 진행되는 시기, 이제 글로벌 위기가 터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이렇게 개박살 났죠. 그죠? 이렇게 문제가 생겼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이런 금리 차이가 드디어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욱더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왔는데요. 바로 미국 연준 7월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상, 신용 경색 가능성 우려,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못할 것 같다. 지금부터 대략 5%대에 현재 나와 있는 금리가 아마 6%는 넘지 않고 6%대에서 다시 동결되었다가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저평가를 받은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금리 차이가 있었고 이런 금리 차이가 곧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도 금리 인상을 멈추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다시 빠져나갔었던 외국인 투자 자금들 2차전지 좋고 2차전지 섹터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배터리 섹터 굉장히 좋아서 한국에 투자를 하려다가도 환율적인 차이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한국을 다시 찾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요 굉장히 재밌는 게요. 제일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겼는데 유일하게 부족한 게 외국인 수급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시가총액이 꽤 되는 기업들은요 외국인 투자 자금들의 흐름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외국인 투자 자금, 외국인 보유 수량으로 볼까요? 굵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외국인 보유 수량이 원래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같이 움직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원래 이래요. 그리고 에코프로 작나요? 크죠.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죠? 외국인 사실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도 2차전지 관련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2차전지가 외국인 수급이 유독 적은 편이에요.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가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 자금들이 쭉 줄어들다가 이게 숏 커버링일지라도 단기간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죠. 재밌죠? 예, 이게 굉장히 제일 부족한 게 이 외국인 수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부족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환율의 차이가 개선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한 줄로 여러분들 뭐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급락하기보다는 단기간에 과열된 게 좀 식을 구간이 필요하니까 단기 조정이 나올 거고요. 단기 조정 이후에 이미 단기 조정이 거의 나왔죠. 예,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뭐 크게 흔들려 봤자 50만 원 선에서 흔들림, 횡보하면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충분히 횡보해주고 나서 에코프로가 그러했듯 충분히 횡보해주고 나서 다시 올라갈 타이밍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2025년도까지 중장기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섹터가 바로 이 천지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매도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이천지 관련 종목들이 너무 과도하게 상승한 것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기업이니까 이런 일들입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좋지 않았다면, 별로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천지 섹터가 매출이 너무나도 잘 났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 자금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투자 자금들도 몰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과도하게 상승한 게 있다면 잠시 쉬어가면 되겠죠. 다만 쉬어간다라고 해서 안 가는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홀딩 잘 유지하시면서 공략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수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고요. 난 근데 좀 이것들보다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로봇 관련주나 AI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에 좋아요. 저 직전 영상을 한번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슈 일정이 AI 이슈하고 로봇 일정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한두 달 정도는 2차전지가 쉬어줄 동안 이 두 가지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두 개의 자료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100포인트 무료입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1일 급등 추천주 두 번째 차트가 좋은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일 아침 시황 자료를 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테마주 정리 자료들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테마주 무료 자료가 이런 자료집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자료집들이 무료로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우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우측 상단에 지금 이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실 거고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시겠죠. 동일하게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핸드폰에서 이재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는 화면이 나오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인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주, 시황주 자료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무료 아이디를 만드시는 것만 보셔도 얼마나 제가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아이디를 만들 때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설정해 놨어요. 어, 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만들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서 아무거나 급등 추천주나 시황 뭐 컨텐츠를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고요. 화면에서 이용약관 동의해서 맨 위에 거 체크하시고 1번 그리고 다 체크가 될 거예요. 자동으로 가입하기 버튼 클릭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용약관 동의라고 해놨는데 뭐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뭐 딱히 없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죠. 보시면 가입하기 클릭하시면 아이디 만들 수 있는데요. 각자 사용하시는 까먹지 않으실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기억하기 쉬우니까 네이버 아이디 하시라고 그런 거죠.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골뱅이 네이버.co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꼭 네이버 안 하셔도 돼요. 비밀번호는 12345 12346 쉽게 설정하셔도 되고요. 별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성함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뭐 종목 이름 적어도 되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아무나 하셔도 이름 만들어집니다. 뭐 닉네임 자주 사용하시는 게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아이디 만드시면 여러분들께서 로그인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무료 컨텐츠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급등 추천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무료 급등 추천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장에서 차트가 괜찮아 보이고 이슈가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뽑아 드립니다. 근데 무료 급등 추천주는 보시고요. 내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시면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접속하셔서 한번 내 마음에 들면 투자도 해보시는 게 괜찮죠. 그리고 시황글이 있습니다. 이 장전 시황글인데요. 시황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제가 직접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께서 해외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상승인지 하락했는지 주요 변동 요인은 무엇이었으며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10년물 금리 유가 원달러 환율 금 비트코인 이거 사실 투자자라면 반드시 꼭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의 방향성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지 전일자 상승 종목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을 쭉 적어놨어요. 이건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매일매일 해 하셔야 되는 건데 바쁘신 분들은 이걸 하시기 어렵죠. 매일 8시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께 이쯤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한두 시간 정도 시간 투자해야 되는 걸 10분 정도 시간 투자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는 거죠. 이걸 보느냐 안 보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다양한 테마주 정리 자료가 있는데요. 그 메인 화면에서 뭐 급등 포착 자료 눌러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이제 유튜브 올려드린 것과 함께 시장에서 강력하게 올라갔었던 테마 오늘 이번엔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금요일날 많이 올라갔죠. 간단한 이슈와 함께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렇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자료집이죠. 급등 추천주에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세 번째 공직을 해보시면 제가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자료집들이 있습니다. 2023년도 두배 급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 있고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설정해 놨으니까 인공지능 자료집, 삼성 로봇 자료집, 2000 자료집까지 모두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새로운 자료집도 또 업데이트 되니까 매번 업데이트 되는 자료집들 얻어가시면 투자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이 무료 컨텐츠들을 무료로 진행드리는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다 보면 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너는 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무료로 주느냐? 나중에 유료로 하는 거 아니야? 유료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고정적인 수입이 존재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얻어간 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세상엔 공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예, 제가 뭘 얻어가냐? 여러분 이 정보를 보시다 아시다시피 이거는요 투자자라면 반드시 매일매일 꼭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필수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걸 하루 동안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나 매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실히 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독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것들이 많듯이 이 주식 투자에서도 수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항상 순간 귀찮음에 놓쳐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스스로 주기적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곳이 필요했고요. 이런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께 자료를 공개해 드린다라고 약속드림으로써 저 스스로 약속을 깨지 않고 여러분께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료 자료를 무료로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동기부여를 얻으면서 더욱더 주식 투자에 진심으로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얻어가고 저도 얻어갈 게 있는 현재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큰 수익을 위하여 항상 다양한 정보 자료들 제공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